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우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제 간단한 이슈 체크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함께 공부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제 좀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올해 유상증자를 한 번 했습니다. 올해 했음. 그리고 이번 며칠 전에 나온 공시는 이제 내년 이제 일정입니다. 왜? 아시아나항공 인수권 때문에 네,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간단하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유상증자는 우리가 좀 접하는 유상증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고요. 제3자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특정 집단, 뭐 사람 존재가 정해져 있다. 즉 투자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은행이 한진칼에게 이제 5천억 규모의 유산증자를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근데 보통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그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한다. 네. 보통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통상적으로 악재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이제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어떠한 그런 자금이 좀 필요하고, 보통 이 목적 자체가 운영 자금이라든지 회사에 돈이 없어서 돈이 떨어져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 뭐 추가 설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악재로 작용을 안 할 수는 있지만은, 회사가 좀 다소 지금 불안정한 시기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2020년 올해 대한항공이 유증을 했단 말이에요. 주주 배정 유증을. 근데 지금 또 한다. 그러면 요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제 단순히 뭐 운영 자금이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 이제 인수를 위한 돈인데, 개인적으로는 돈이 없으면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좀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 있겠죠. 뭐 대한항공이 뭐 아시아나를 어, 인수함에 있어서 어떤 그들의 의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좀 수여를 8천억 규모로 해주는 거고, 사실 8천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대한항공도 이렇게 유증을 좀 한다. 예,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단순히 이렇게 그 비용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항공이 뭐 이렇게 돈이 조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네. 말이 잠깐 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올해 유증 나왔을 때 그 상황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좀 어떻게 흘렀는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향후에 폭락을 했는지 아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트를 좀 보겠습니다. 다트의 이제 공시 일부분이고요. 처음 공시가 나온 게 5월 13일이죠. 장 마감하고 나왔을 겁니다. 유상증자 딱 이렇게 나왔죠. 이게 나중에 수정됐는데 일단 이 당시 내용을 보시면은 이 금액이 이제 1조입니다. 1조. 스케일도 큽니다. 네, 1조 유상증자 한다. 보통주 약 8천만 주 찍어낸다. 네, 이렇게 보면서 금액은 한 주당 12,600원이다. 주가가 많이 희석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 이날이 이제 딱 기준일이다. 기준을 딱 정해둔 거예요. 우리 사주 조합원들에게는 요 정도 20%는 먼저 배당을 하고, 나머지 주주들에게 0.66 정도의 이제 비율을 배분을 한다. 합치면은 약 86%네요. 약 86%. 이렇게 내용이 쭉쭉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 유증이네 하고, 이날 다음 날에 이제 시초가의 마이너스 4% 하락을 시작하고 합니다. 마이너스 4%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당일에 빨간색 양봉을 만듭니다. 네. 이게 진짜 악재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이렇게 주가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조금만 하락을 하고 바로 약 몇 주 동안 가격을 올립니다. 보시면은 이날이 이제 그 유중일이에요. 권리 이날이 이제 권리락이고 여기 이제 그거죠. 예, 기준일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일 전까지는 주가를 올려버렸고요. 기준일 이후부터는 또 주가를 하락시켰습니다.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시장의 코로나도 있고 시장도 좋다 안 좋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요소가 있겠지만은 당시에 6월 7월이 올해 6월 7월이 장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영향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요 유증 이슈가 뭐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고 유중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권리락은요, 권리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날입니다. 이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날에 매수하신 분들은 유증도 못 받고 주가는 내리 하락을 했죠. 지금 이게 이제 그 수정 주가인데 이제 그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수정 주가가 반영이 된 거고 그 수정 주가를 이제 없애버리고 일반 주가로 한다라면은 이날에 이렇게 좀 이제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권리락으로 인한 이제 가격 변동,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윗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오면서 하락을 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신주 인수권도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를 수정주가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 권리락을 맞으신 분들은 하루 아침에 주가가 마이너스 16% 하락을 하고 이제 그 시작을 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신주 인수권을 이제 그 유증을 안 받으실 분들은 이제 뭐 파셨어야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주주님들은 유증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락을 한 달 넘게 하고 유상증자를 딱 하고 유정을 딱 하고 그때부터 주가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유상증자가 통상적으로는 악재로 작용이 되는 건 맞는데 이 대한항공에 있어서는 이게 유상증자 자체를 이거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맞춰서 악재로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몇 년 전 차트 보시면은 17년도 이렇게 볼게요. 17년도 이게 보시면은 이때는 또 이제 그 유상증자 그 이후에 살짝 하락하고 엄청나게 또 폭등을 시키고 권리락 이후에도 상승을 하고 유상증자 일정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고 이런 모습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어떤 유상증자 일정을 다른 종목들하고 그냥 비슷하게 그냥 일반화시켜서 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그 현재 이제 나온 유상증자 일정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16일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 나오고 좀 빠졌어요. 말씀드렸죠. 이날 장 마감하고 공시 나오고 다음 날에 빠졌죠. 근데 이제 유상증자 이슈만으로 하락했다고 하기보다는 코로나 피해주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 급상승한 이후의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수로 인한 많은 잡음들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이제 하락을 한 요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유상증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이쪽에 좀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이 쓰이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규모가 오히려 더 커요. 올해 했는데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황당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요소죠. 보시면은 이 아시아나항공을 취득하기 위해서 1조 5천억을 이제 필요로 하고 채무 상환하기 위해서 1조가 필요하고 진짜 유증 많이 하네요. 보면 되고 일정을 보아하니 하여튼 규모가 굉장히 큰 이제 유증을 한다.
신주 배정 기준일 1월 26일. 즉 이렇게 되면은 1월 26일이 무슨 요일인지 볼까요? 예, 1월 26일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그러면은 이때가 이제 권리락이죠.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고, 그러면은 금요일 1월 22일까지 종목을 보유하고 마감을 해야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거꾸로 말하면은 나는 유증을 받고 싶지 않다. 유증 받기 직전에 매도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1월 22일 전에는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날 매도해도 돼요. 여기까지 매도를 하면은 유증과 관련이 없게 되는 거고, 이날 보유하고 마감을 하면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권리를 받더라도 유증을 받기 싫으면은 그 권리 매도하면 돼요. 뭐 무조건 유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 권리도 팔지 않고 유증도 받지 않으면은 그냥 손실만 엄청나게 보는 겁니다. 회원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자동으로 하락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날 이후가, 그러니까 유증을 받고자 한다라면은 이날 이제 보유하고 마감을 하시면 되고, 유증을 이제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날 전까지 매도를 다 치시면 됩니다. 쉽죠? 회원님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보니까 14,400원인데, 아까도 처음에는 이 공시 다시 볼게요. 이게 처음에는 유증 공시를 보면은 가격이 12,600원, 12,000원대였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올랐죠? 주가가 오르니까 얘네가 12,600원에서 14,600원으로 올려버렸어요. 올려버렸습니다. 유증가를.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을 올린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뭐 7월 이게 언제 나온 거죠? 7월 7일. 7월 7일에는 어땠나 주가가? 7월 7일. 주가가 좀 떨어졌나 보네요. 7월 7일. 주가가 좀 떨어졌네요. 이게 주가가 올라서 가격을 확 올렸다가 주가가 조금 떨어지니까 가격을 조금 깎아줬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서 올린 가격보다는 할인율이 적죠.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겠죠. 예, 유증을 좀 비싸게 좀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 이거를 회사에서 막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계산 식에 의해서 이제 공식에 맞게끔 이제 구한 것 같고, 어찌되었던 14,000원 정도의 유상증자가 무사히 됐습니다. 당시에 주가가 보시면은 만 원대 후반대였고, 유증을 14,000원대 받았고, 주가는 이후에 더 올랐고, 나쁘지 않죠. 예, 괜찮았습니다. 즉, 올해 유증을 받으신 주주님들은 나쁘지 않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겨우 네 달 후에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유증 가격의 약 두 배 가까운 그런, 시세까지 상승을 한, 두 배 이상이죠. 3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물론, 찰나의 순간이었으니만은.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인 어떤 그런 유증이었다. 근데 아다리가 올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유증까지 받은 어떤 그런 주주님들이 지금 이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것 같지도 않지만, 어찌되었던 유증가 대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본다 라면은, 이번에 나온 거 보시면은 청약일이 우리 사주가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 주주들도 같이 비슷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청약을 하면은 납입일은 이제 3월 12일에 이제 되는 건데, 이거 그냥 계좌에 돈 있으면 됩니다. 뭐 특별히 사실
유증 받으실 때 우리 회원님들 뭐 특별히 할 건 없어요. 그냥 유증 그 권리 받고 그냥 계좌에 돈 있으면은 이게 되더라고요. 아, 유증 저는 웬만하면 이 유증을 잘 안 받는데 저도 이제 몇 년 전에는 유증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좀 아무래도 그 빠른 매매를 위주로 길어야 이제 몇 개월 정도 가져가고 연 단위로 가져가는 종목들을 이제 많이 매매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유증을 많이 안 받는데 뭐 특별히 뭐 어렵진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냥 돈만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이제 신주 유증의 이제 상장 예정일이 3월 24일이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우리 주주님들 기대하시는 것은 어쨌든 지금 그 주가는 무조건 상승하면 좋겠지만은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유증가 14,400원 요 가격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가격까지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유중일 3월 24일 이제 요 이후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 네, 요런 심리가 좀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아시아나항공의 그런 부채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거의 뭐 유일무이한 항공사가 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손가락에 꼽히는 항공사가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독점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와 종결이 되고 시간이 주어진다라면은 대한항공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어떠한 그런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게 우선 저의 생각인데 저는 이제 대한항공을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 유상증자가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네. 만약에 제가 그냥 어떤 그런 이 직업을 가진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냥 뭐 주주였다, 평범한 투자자였다. 아니 그렇다라면은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괜찮은 선에서는 대한항공을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이슈지 않을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이슈가 너무 많아요. 이 이슈 한번 또 다시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슈가 너무 많아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유증 자체가 부담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담입니다. 부담. 유증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서 유증하는 회사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라면은 여유가 있다면 애초에 그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적으면은 유증도 많이 받을 필요 없으니까 유증 받은 그 물량까지 이제 보유한다라는 계산으로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현재 이번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이 유증 이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스케줄, 주가 움직임이 이게 다른 어떠한 좀 중소형주들 운영 자금 부족해서 유증하고 주가 폭락하고 이런 식으로 얼레벌레 흘러가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 움직임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심심해서 유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의지가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겠지만은 유증이란 것 자체가 단기적인 부담임은 맞지만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좀 장기화 될 수도 있고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 어떤 그런 코로나 피해주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이후에 코로나 피해주들이 반사 이익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정도 관점의 스윙 정도로 본다라면은 이제 1월 아까 24일이었나요? 22일이었나요? 1월 22일 전에 좀 매도를 해서 이 22일이죠.
이 전날까지 매도를 해서 유증을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그 유증까지 받고 장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증도 받아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금 대한항공에게 어떤 그런 리스크는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안 하게 됐다. 저는 안 하게 되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이제 할 것 같은데, 분위기는 할 분위기입니다만은 안 하게 돼도 뭐 굳이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면은 조금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제 워낙 이게 큰 합병이기 때문에 큰 인수라서 단기적으로 골치 아픈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안 한다고 해서도 크게 뭐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증을 안 하겠죠. 그러면은 뭐 저는 나쁠 거 없을 것 같아. 대한항공에게 더 이상 뭐 지금 이 시점에서 나빠질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끊는다는 가정하에 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늘어나고 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그런 확진자가 늘어나고 뭐 백신이 사실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면은 골치 아프겠죠. 그런 경우 말고요. 코로나가 무사히 종결이 된다라는 가정하에는 대한항공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을 해서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는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2만 갭을 다 메꾸고 22,000원대에서 지지를 하는지를 좀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분석 궁금하신 것은 이제 어제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회원님들 저는 그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좀 즐겁고 재미있는 주식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